안녕하세요.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유튜브 제가 가끔 확인을 해보는데요. 구독자 수가 지금 몇 명이더라? 400명이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유튜브를 기획하게 된 것은요.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에 글 쓰기보다 유튜브를 택하게 된 것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저도 전달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편하니까 훨씬 더 전하는 저도 효율적이고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글로 읽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좋은 성과가 나고 있어서 기존 구독자 회원님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페에 들어온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끊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카페 질문 게시판에요. 주차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투자. 상가 정규 강의를 듣고 있는 누구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좋은 상가 3층이 나왔는데 근인 상가 주차장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랬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이 경매를 나온 경우, 다시요. 상가인데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경매가 나온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눌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그러면 그런 주차장을 투자를 할 때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떤 형태의 수익이 예상되느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에 주차장이 났다. 주차장은 뭔가요? 토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상가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토지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차장은 뭔가요? 주차장. 예. 용도지역은 뭐죠? 제가 토지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맨 처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 결정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용도지역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용도지역에서 그러면 용도지역이 어떤 것들이 있더라? 28가지 용도지역 중에서요. 자, 일반적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 일반적인 건물이 지어져 있다. 그럼 지목이 돼. 그죠? 그 다음에 전, 답과 이렇게 나가죠? 그죠? 과는 과수원, 전은요, 밭전자 맞나요? 그러면 전, 답은요, 논이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유소로 이용 중이다. 그럴 때는요. 주유소로 이용 중일 때는 주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주유소로 이용 중일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 중일 때는 차, 예, 공장으로 이용 중일 때는 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내가 용도지역은 뭔지 상관없이 그 토지의 주된 용도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지목이 주차장 또는 지목이 차,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나 자, 일반적으로 지금 제 학원에 있는 옆에 가보면 강남역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설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땅일까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만약에 용도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춰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놀리는 거죠. 또는 땅을 산 사람한테 내가 땅을 그 땅에서 개발행위를 해서 건물을 지을 사람한테 내가 땅을 팔 거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장에 집을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건물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대지 상태로 갖고 있겠죠. 근데 나대지 상태로 그냥 갖고 있으면 이를테면 예를 들면 뭐 비사 없는 토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냥 땅을 놀리는 것도 아깝죠. 그런 경우는 어떤 할 수 있나요? 강남역 이 주변이니까 주차장 영업하면 주차장은 잘 되겠죠.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역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다시요, 그 땅은 그러면 내가 건물 짓고 싶다면 주차장이라는 지목에 구애됨 없이 지을 수 있죠. 그죠? 토지에 대한 지목은 어떤 건가요? 토지에 대한 지목은 토지의 이용 목적, 가로 열고 닫고 현재의 이용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 주차장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차,
또는 지목이 주차장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까 카페에 질문을 주신 분의 내용은 이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근인상가인데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맞을 겁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주차장이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요. 택지개발지구에 근인상가 지역이 줄을 잇다. 그러면 그 상가 지역 중에서 이를테면 그 상가들 중앙 프라자, 아시아 프라자, 센터 프라자 이렇게 짓죠. 땡땡 프라자 건물로 지어질 건물인데 그런 용도의 땅 중에서요. 이를테면 그 해당 부지의 사업 시행자가 이를테면 LH와 같은 곳에서요. 그 땅을 지목을 주차장 부지 또는 주차장 부지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용계획방에서의 지목이 차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주차장 차로 떠 있습니다. 그 건물은 그 토지는 어떤 토지냐? 전체 짓는 건물에서 30%까지는 건생용도로 짓고 70%는 주차장으로 지어라는 건물입니다. 거기 어렵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구 단위 계획이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보통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쓰게끔 지구 단위 계획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다면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택지개발지구는 그 땅의 원래 주인들이 갖고 있던 것을 이를테면 LH가 땡땡 지방공사 같은 곳에서 땅을 다 수용을 했죠.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상가 부지를 만들고 아파트 부지를 만들고 학교 부지를 만들고 공원 부지를 만들고 단독주택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 필지들 중에서도 임의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를 정하고요. 그리고 임의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지는 숙박시설이 허가 나기도 하는 건물이 있고 어떤 시설은 전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같은 것은 허가 나지 않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여기는 상가가 많이 있으니까 상가 건물 중 한두 개 정도는 주된 용도를 주차장으로 빼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많이 짓지 말고 상가 건물 전체에서 한 70% 정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하자. 그런 건물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도 모닝타운에 4층의 사교호실이 나왔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가 잠깐만요. 경매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상태를 보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경매지를 보면 경매지를 봐서 보면 이렇게 요 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부지를 어떤 용도로 이용하면 좋을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동탄 신도시 내에 있는 이런 상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가 시행하는 사장님이시다. 이를테면 이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된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건축을 했을 때 70%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땅 싸게 사겠어요? 비싸게 사겠어요? 인적 필지의 상가 부지보다는 아마도 싸게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지를 왜 만들었느냐? 여기 상가를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가 이용하러 올 때 해당 상가의 지하 주차장에만 주차를 하면 주차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건물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주차장을 지을 때 주차장을 짓고 건축물의 용도를 주차장이 아닌 일반적인 근인상가로 용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보면 강남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은 주차장 빌딩에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어야 될 상가 부지인데 주차장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택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그게 경매에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적인 테두리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거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적법하냐 아니냐 물었을 때 분명히 부적절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다시요.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생이라든지요, 주택이라든지요, 이런 걸로 용도 변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그럼 과연, 이런 형태의, 다시요.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의 위에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죠. 이런 물건만 나오느냐. 자,
로드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보면요, 홈플러스 슈퍼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물건입니다. 왜 잘 아느냐? 여기 홈플러스 계약할 때 제가 홈플러스를 다녔습니다. 이거 누가 계약했느냐? 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정보 개발 담당을 할 때, SSM이죠. 그렇죠? 대형 슈퍼마켓, 요 개발, 제가 개발 담당을 할 때, 제 파트에서 계약한 겁니다. 저랑 제 파트장이랑 같이 계약한 거고, 요거 동탄 반송동의 주차장 부지, 그때 그렇게 불렀던 물건입니다. 주차장 부지 계약이 지금 진행이 이래 되고 있다, 저래 되고 있다,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그 입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했던 것은, 물론 이제 이 상가 내에서, 이 프라자 상가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매출 예측한 것과 지급할 수 있는 임차료 수준을 봤을 때 이 물건이 적합했다. 오케이. 그것도 맞고요. 위에 또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마트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럼 위에 주차를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또 차를 가져가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메리트를 느꼈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차장 부지, 다시요. 주차장이 다 이런 것만 나오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토지가 237평입니다. 토지 용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 용계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37평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인 것 같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경인시 용인구 어쩌고저쩌고에 있는 땅인데 개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9만 9천원.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돼 있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자, 그럼 이 해당 토지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건 어디서 결정된다? 용도지역에서 결정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춰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 개발 행위를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나 보시면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돼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말 있으면요, 일반 주거지역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정한 대로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다시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주차장은 지구단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지용계획항에서 열람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죠. 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열람해서 보면 이 땅은 지목이 주차장 돼 있죠. 주된 용도는 주차장인 물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은 2종 일반 주거지역 237평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주된 용도는 주차장인 물건 237평으로 봐야 되나요? 부자 쪽입니다. 부자 쪽. 자, 그렇다면 보세요.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라면 감정가가 9억이잖아요. 9억 1,700만원. 그러면 평당 450만원 정도에 감정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르지만 용인 보라동이라는 이런 동네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코너 땅이다. 그러면 450만원이 무지무지 싼 거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봤을 때. 자,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에서 또는 개발 계획에서요, 주차장으로만 이용 중인 물건이다. 즉,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전체 면적의 약 70% 또는 80%를 주차장으로만 이용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이용 가치는 현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는 평당 450만 원 정도에 했고요. 낙찰은 5억 9천이 되었습니다. 5억 9천이 되었다는 것은 평당 200만 원,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된 거거든요. 시중에서는 이런 토지의 가치는 이 정도로 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로드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춰서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층짜리 건물이죠. 단층짜리에 세차장 이런 데 있고 주차장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다시요,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이 경매가 나온다. 또는 택지개발지구에 지목이 주차장이 단독주택 옆에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 땅이 경매가 나온다. 이 두 가지와 같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에 대한 답이 됐나요? 아마 기대하는 양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가 잠시 쉬었다가 아마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 영상 다음날 하나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 영상까지
같이 봐주시면요. 연결성 있게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좀 눌러주세요.